네, 반갑습니다. 동수대학교 게임학과 이동 교수입니다. 게임 AI 프로 1권 다섯 번째 아티클, Structural Architecture, Common Tricks of the Trade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게임 AI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만들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통 많이 고려하고 있는 어떤 트릭들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 사용되는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해 보았고요.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 계층적인 어떤 추론할 수 있는 복잡도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옵션 스택이라는 파트를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 저자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스택이란 말이 등장했네요. 우리가 옵션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옵션들을 스택 구조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의미겠죠. 스택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료 구조에서의 그 스택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뭘 하겠다는 거냐면 NPC가 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떤 이미 선택한 의사결정 옵션들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한번 선택하고 난 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의사결정에 대한 히스토리, 어떤 역사를 구성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걸 보통 우리가 NPC의 기억을 설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책 예시는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AI가 있고 상대편 AI가 만약에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시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 이 NPC는 두 명의 적이 내 시야에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겠죠. 자, 둘 다 공격을 갖다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먼저 1번 NPC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1번 NPC를 선택합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면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이 NPC는 아마 이렇게 회전을 해서 공격을 해서 1번 NPC를 죽일 거예요. 자, 그 이전 상황에서 이 NPC는 1번과 2번이라는 적을 다 이해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리 기억이 설계되어 있지 않다면, 자,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이 CI에 들어온 거는 1번만 들어와 있고 2번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1번을 죽였기 때문에 다시 페트롤 상태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죽이고 재빠르게 오른쪽으로 다시 회전해서 2번과 교전을 하겠죠. 이게 결국 뭐냐면 NPC도 어떤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 먼저 쓸 때 우리가 이야기가 드는데, 자, 이때 들어간 이야기들을 봅시다. AI는 상황에 대한 평가를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리액티브한 행동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자주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리액티브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반응적 행동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보통 할 수 있거든요. 크게 이제 우리가 어떤 NPC AI들이 행동하는 구조가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플래닝에 기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래닝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순간적인 하나의 판단이 아니라 일련의 판단들의 모음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뭐냐면 전역적인 판단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본 고프가 좀 전형적인 판단이죠. 그게 뭐냐면 어떤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액션의 시퀀스를 갖다가
최상의 시퀀스를 갖다 결정하고 난 뒤에 행동이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A스타 알고리즘과 같은 길찾기 알고리즘도 전형적인 플래닝 알고리즘이죠. 계획을 한단 말이죠. 내가 A란 지점에서 B란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내가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 자, 그 최상의 경로를 갖다가 선택하고 그 경로로 가는 시퀀스 전체를 갖다가 다 반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 이런 수코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플래닝과 같은 시스템을 숙고한다라고 또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어떤 게 좋을까 논리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AI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순간적인 어떤 행위에 따른 반응을 해야 될 상황들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갖다가 이렇게 처음에 플래닝을 했을 때는 뭐 이런 경로를 따라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뭐 갑자기 저기 갑자기 나타났다. 그럼 이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피한다든지 뭐 교전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그매 프레임마다 아주 빠르게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이루어져야 될 조치들이에요. 이게 리액티브한 어떤 행동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조정 행동이라고 부르는 스티어링 비헤이비어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 수코적으로 생각해서 플래닝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거와 순간적인 판단에 의한 리액티브한 행동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조화롭게 같이 양립시키느냐 이게 사실 AI 설계에서 또 다른 아직까지 다루지 않은 큰 이슈입니다. 여튼 만약에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 게 순간적인 판단들에 의한 AI 행동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리액티브란 단어가 등장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액티브한 AI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매우 자주 해야 돼요. 거의 에브리 프레임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AI 판단은 다 에브리 프레임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전술적 판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이제 판단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보통 AI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 스케줄러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유형의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의 주기를 갖다가 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리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자주 일어난다. 자, 그래서 평가 결과에 기반해서 특정 순간에 해야 될 뭡니까? 최선의 일을 그 순간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이 결정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지 더 큰 계획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어떤 시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억을 갖다가 설계해서 가져가는 문제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지속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되게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이 판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선택 사이를 갖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결과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판단이라는 게 매 프레임마다 일어나고 그 이전의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항상 결정은 순간적입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정보만 가지고 이루어지거든요. 아주 애매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내 HP가 예를 들면 HP가 적보다 예를 들면 크다면 나의 HP가 플레이어의 HP보다 크다면 공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작다면 도망을 간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내 HP가 커요. 이게 30이고 29예요. 공격을 했어요. 적도 나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내 HP가 28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태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다가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내 HP가 뭐 차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적이 내가 마지막에 쏜 총에 맞았다든지, 그래서 이 적의 HP가 또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프레임은 도망가고 그 다음 프레임은 공격하고, 또 그 다음 프레임은 도망가고 그 다음 프레임은 공격하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어떤 경계선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날 때 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자, 공격과 회피의 반복입니다. 다른 선택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프레임별 무기교체.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적과 나의 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갖다가 단거리 뭐 소총을 쏠 건지 장거리에 어떤 뭐 중화기를 쏠 건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을 때 경계가 애매해요. 그러면 뭐 단거리 무기를 갖다가 한 프레임에는 썼다가 그 다음 프레임에는 중화기 무기로 바꿨다가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또 단거리 소총을 썼다가 이 두 가지 무기 교체를 매 프레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이것도 정말 웃긴 상황이죠. 그렇죠? 이건 사실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어떤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바보 AI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플레이어들은 게임의 몰입감이 확 줄어들고 NPC가 버그가 난 상태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순간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선택한다라는 기본 프레임워크만 가지고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되게 크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너시아, 관성이라는 것을 설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A라는 선택을 했다면, 자, 지금 현재 순간에서 B라는 선택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A라는 선택을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어떤 선택을 교체하지 않는 형태로 AI를 설계하는 거고, 대부분 게임은 다 아주 큰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AI가 같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관성이 뭐죠? 어떤 물체를 갖다가 한 방향으로 만약에 우리가 힘을 줬다면, 자, 스스로가 이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본성, 성질 관성이라고 하죠. 그 어떤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 특성을 관성이란 말을 써서 보통 AI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아키텍처들은 이러한 관성을 예정하고 있어서 이런 변화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긴급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면, 자, 지금 선택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계하시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이렇게 타당한 이유에 해당되는가? 그럼 무조건 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전 선택을 갖다 유지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자, 결국은 뭔가 그 상황을 바꾸게 할 만한 긴급한 일, 또는 우리가 긴급한 옵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긴급한 일이죠. 긴급한 일, 긴급한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것에 있어서의 전환을 우리가 설계해야 합니다. 언제 관성에서 벗어날 것을 결정할 건가? 자, 이 특수한 어떤 것들에 대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높임으로써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정의하면 될 거예요. 즉각적 반응이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총알을 리로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든 이 공격한 중간에 총알이 떨어졌을 때 해야 될 변화들이죠. 이럴 때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소총을 들고 있다가 리로드를 했어요. 그 리로드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 어떤 무기를 들면 좋을까라는 판단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화염 방사기를 갖다가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이 총을 리로드 했단 말은 이 총을 계속 쓰기 위해서 리로드라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로드 하고 난 뒤에 상황이 화염 방사기를 들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결국 여기서의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고, 과거에 내가 했었던 상태로 리로드 후에 복귀해야 되는, 자,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바로 과거의 어떤 행동, 과거의 옵션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비슷한 예가 리로드 하자마자 지금 상황이 도망가는 게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한다고 해서 도망가서도 안 되겠죠. 총을 리로드 하고 난 뒤에는 좀 몇 발이라 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러한 어떤 관성에서 벗어난 행동 중 특수 행동들은 다시 이전 상태로 복귀해야 되는 행동들이 필요하다. 그럼 이전 상태들을 갖다가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겠죠. 우리 저장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변수, 뭐 예를 들어 previous 옵션 이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변수에다 하나를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걸 보통 어떻게 저장하냐면 스택을 사용해서 저장합니다. 스택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스택을 사용해서 저장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태 기계에서는 스테이트 스택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고프 같은 경우에는 골 스택, 그 다음에 우리가 포섭 구조를 가는데 서브섬션 아키텍처에서는 서브섬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포섭이라는 말을 씁니다. 서브섬션 아키텍처 우리가 안 배웠죠. 어떤 다양한 용도에서 이 스택이란 구조를 사용해서 과거로의 복귀,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갖다 유지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 옵션이라는 단어를 썼으니 옵션을 저장한 스택이다 해서 옵션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선순위가 높은 옵션이 등장했을 때 아까 여기서 리로드죠. 자, 이 스택에 푸시하고 과거에 수행 중이던 어떤 행동을 스택에 푸시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우선순위가 높은 옵션, 물론 스택이 다 지금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스택 푸시합니다. 말이 좀 약간 씹었네요. 말이 좀 약간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전 상태가 있고 그 다음 상태가 스택에 들어갑니다. 이 말이 현재 실행 중인 옵션이 중지된다는 의미고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스택에서 리로드라는 행동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현재 상태가 뭐가 되죠? 리로드 이전의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다시 하자면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뭐 이전 상태도 쭉 있을 것이고요. 어택이라는 이런 옵션이 있다. 그러면 여기 리로드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리로드가 끝나면 리로드가 빠져나와서 다시 이전 상태인 어택으로 복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낸다. 그 이야기죠. 이건 물론 이렇게 과거에 이례적인 판단만 필요하다면 previous 옵션에다가 그냥 어택을 넣으면 될 거예요. 어택에 대한 포인트를 넣는다든지 함수 포인트를 넣는다든지 어떤 형태든 또는 스테이트 같으면 스테이트 네임을 이너명으로 들고 있는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다른 이유로 스택을 사용한 이유는 결국 이 복귀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봅시다. 활용예 첫 번째, 고수준의 전략적 추론을 할 수 있는 추론기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냥 그 계층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리저너죠. 적의 전초기지의 공격을 위해서 부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때 주어진 옵션이 어택입니다. 자, 어택이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택을 하다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이제 매복 공격을 당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긴급하게 이제 반응해야 될 행동이죠. 자, 이러한 행동들 같은 경우에 바로 리액티브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정말 웃음꼴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 리액트 앰부시, 자, 이런 매복 공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행동이 옵션 스택에 저장되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또 다른 긴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매복 공격을 당하는 도중에 수류탄이 부대 내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수류탄을 피해라는 것도 아주 긴급한 행동일 겁니다. 그러면 수류탄을 피해라라는 옵션이 스택에 저장됩니다. 푸시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수류탄이 해결됐어요. 수류탄이 제거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팝을 하고요. 그럼 어디로 복귀하는 겁니까? 여전히 그래도 매국 공격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매국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하게 될 거고요. 자, 매국 공격에 대한 것들이 끝나게 되면 비로소 전초기지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 행동을 자,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스택을 사용하는 이유 아시겠죠? 이게 긴급한 일이 하나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 속에 또 다른 긴급한 상황이 연이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택을 사용하면 우리가 아주 어떤 기본적인 행동들로 복귀해서 일관성을 유지한 행동들을 만들어내기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긴급한 행동에 예를 들 수 있는 게 히트입니다. 히트. 그 말은 총에 맞는 거죠. 또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가격을 당했을 때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리액티브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적으로부터 총알을 맞았을 때 바로 그 프레임에서 반응하지 않고 프레임이 한 프레임이라도 늦어지면 상당히 잘못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히트에 관련된 리액션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행동입니다. 적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응 중에 다른 행동은 중단되어야 됩니다. 총을 맞았을 때 우리가 무기를 발사하던 중이었다면 무기 발사는 당연히 멈춰야겠죠. 근데 이때 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총을 들고 히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히트의 결과가 나의 오른손 팔에 총을 맞은 결과라면 어떻게 됩니까? 히트라는 행동이 끝나고 난 뒤에 어택이라는 행동으로 그냥 복귀해도 될까요? 내가 손에 총을 맞았는데 총을 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이전 상태에 의한 값의 변화에 대해서 어택을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어택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건에 대한 검사를 갖다가 반드시 조건의 검사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상태로 전이할 때도 자, 이전 상태에 의해서 변한 세 개의 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옵션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총을 맞아 팔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대표적인 예일 거예요. 설계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우리가 AI 아키텍처를 만들 때 통상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것, 메모리라는 것이 반드시 설계되어야 된다. 내가 했었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스택의 구조를 만들고 이 스택의 구조에다가 그것을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만들면 훨씬 더 구조가 탄탄해질 것이다. 또 이렇게 그냥 지금 이제 옵션에 관련돼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스택을 저장한 형태로 스택이 구성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구조체로 보다 좀 정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만났던 당사자에 대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때 일어났던 사건의 이벤트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 이런 정보들 갖다가 이벤트란 말이면 사건의 내용을 말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하나의 메모리라는 구조로 만들어서 스택에 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을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 지나면 이 기억을 소멸시키거나 어떤 장기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계속 기억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옵션 스택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이제 기억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도 AI가 바보 같은 행동을 안 하고 좀 되게 영리하게 현황들 갖다가 판단하는 데 되게 좋습니다. 기억 시스템이라는 것을 어디 책에서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억 시스템이 이제 발전되면 소위 말하는 평판도라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공유된 기억이죠. 어떤 NPC가 플레이어가 농부라는 NPC를 죽였다.
만약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농부가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봤다면 마을에 가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농부를 죽였어 하면서. 그러면 농부들을 이 개체들은 이 플레이어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만들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평판도 또는 뭐 소문 뭐 이런 이름으로 쓰입니다. 루머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과거 기억을 복귀하기 위한 옵션 스택에 대한 것들을 배웠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조금 더 기억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기억의 구조체를 갖다가 유지해서 NPC가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 또는 이게 공유된 어떤 기억으로서의 평판도 시스템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보다 좀 더 다양한 형태의 AI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옵션 스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난리지 매니지먼트부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